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3명의 예비 후보자들이 토론에 나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권리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 부평구청장 후보로 차준택 현 구청장이 확정됐습니다. 다섯 명이 참여한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 1위와 2위를 차지한 윤환, 이용범 예비 후보가 다시 결선 투표를 치릅니다. 부천시가 29일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청동기 선사 유적을 주제로 한 사업들을 소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차준택 예비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26일과 27일 이틀간 민주당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이 권리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차준택 예비 후보는 69.22%로 30.78%를 얻은 신은호 인천시의회 의장을 38.44%포인트로 제치고 승리했습니다. 현역 부평구청장인 차준택 예비 후보는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 건데요. 지난 21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지난 4년간 부평 미군기지 개방과 삼보급단 이전 확장, GTX B노선 유치 등 많은 것을 구민들과 함께 이뤘다며 삼보급단 이전 부지 개발과 부평 미군기지 시민공원 조성 등 지난 임기에 이어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평 구민 여러분, 저는 이제 두 번째 구청장에 도전하게 됐습니다. 부평에 많은 좋은 일도 있었고 앞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더 큰 부평, 더 발전하는 부평을 위해서 제가 부평 구민과 함께 앞으로도 4년간 일할 기회를 갖기 위해서 나왔으니까 구민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서는 윤환 예비 후보와 이용범 예비 후보가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됐는데요. 5명이 참여한 민주당 계양구청장 후보 경선에선 윤환 예비 후보가 29.79%로 1위를, 이용범 예비 후보는 19.14%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민주당은 5월 2일 1위와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진행한 후에 5월 3일 계양구청장 후보를 최종 결정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윤환 예비 후보는 3선 구의원을 지냈으며 8대 계양구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역임했습니다. 이용범 예비 후보는 3선 인천시 의원으로 8대 인천시의회에서는 전반기 의장을 지냈습니다. 서운산단 제2계양산단이 유치되고 또 추진되면서 먹고 사는 문제는 이제 해결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할 일은 우리 계양의 문화예술, 체육 그리고 관광까지 그런 사업들을 앞으로 유치해서 체육이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제가 시의장 활동하면서 그런 경험을 갖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맞춤형 정책 복지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우리 구민들의 눈높이를 맞춰서 제가 발로 뛰면서 동네 구석구석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도 곧 시작됩니다. 후보자들 간의 경쟁이 치열합니다.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자 경선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후보자들은 저마다 부평구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후보 간의 격렬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이재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부평구청장 후보 경선 참가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경선을 앞두고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마련된 토론회 자리. 경선에 나선 후보들은 한국GM 부평공장의 지속 성장을 위한 해법과 군부대 이전 부지에 대한 개발 방안, 지하도상가 갈등 해결 방안 등 지역 핵심 이슈에 대한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군부대 이전 부지 개발 방안에 대해 유재용 예비 후보는 부평 미군기지와 삼보급단 등 군부대 이전 부지를 하나로 묶어 미니 신도시로 개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도 각자 움직이면 이게 종합적인 난개발로 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부평구에서
종합 계획을 수립해 중복 시설을 좀 줄이고 주민이 필요한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생각이고, 이익성 예비 후보는 삼보급단의 경우 녹지를 최대한 보전하고 부평 미군 기지의 경우 부평 구민의 의사를 물어 개발 방향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캠프마켓 사업에 부평 구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캠프마켓 사업이 부평 구민의 의사와 다르게 추진이 된다면 구민의 편에 서서 단호하게 반대할 것이고, 조건도 예비 후보는 부평구에는 녹지가 부족하다며 부평 미군 기지를 지역의 대표 공원으로 조성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이 도심 속 녹색 힐링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부평의 과거, 현재, 미래를 위해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역사와 문화적 가치도 반영하겠습니다. 주도권 토론 시간에는 후보들 간 치열한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유재용 예비 후보는 이익성 예비 후보의 구의원 재임 시절 조례 발의 건수를 지적했고, 그러면 의정 활동을 하시면서 대표 발의한 조례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바로 부평의 의사상자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부평구에서 발의해서 만장일치로 통과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선 의원 하시면서 제정한 조례가 딱 하나예요? 누가 더 구민을 위한 그런 조례를, 그런 뜻이 담긴 조례를 만들었느냐, 그것이 숫자가 적든 많든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 이익성 예비 후보는 유재용 예비 후보가 인천시 의원 재직 시절 인천 이음 카드를 만들었다고 홍보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인천사랑 상품권, 이 안에 그 어디에도 이음 카드라는 단어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지금 2019년에 발행된 이음 카드를 만드셨다고 얘기를 하시니 기가 차죠. 거의 사실이면 제가 일전에 국회의원 선거에도 나왔을 때 이음카드 만든 유재용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제재가 있었을 거고요. 한강에 다리를 건설할 때 이름을 적어서 건설하지 않습니다. 다리가 건설되면 그 다음에 이름을 짓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건도 예비 후보는 한국GM 부사장 경력을 강조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책임질 적임자임을 피력했습니다. 부평경제의 부활을 시키겠습니다. 전문 경영인답게 새롭게 다르게 확실하게 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인천시당은 오는 30일과 5월 1일 이틀간 진행하는 투표와 여론조사를 통해 부평구청장 후보를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 시민단체가 인천 지역 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지방은행, 공공은행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네, 인천 평화복지연대의 이광호 사무처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사무처장님, 먼저 지난 25일에 인천 지역 공공금융 실현 방안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장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갔나요? 예, 주로 이제 최근에 이제 지역은행과 공공은행, 공공금융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요. 이 각각의 개념에 대한 좀 정리를 좀 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개념 정리를 좀 했고, 그리고 이제 지역은행, 이제 지방은행은 금감원, 즉 중앙정부의 승인이 있는 사안이라 이것을 이제 추진하기 위한 노력은 이제 공동으로 한 축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서민들 금융 대책을 위한 공공은행적 성격의 이제 공공금융은 빠르게 별도의 어떤 TF를 구성을 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런 게 핵심적으로 논의가 됐습니다. 예, 그리고 요 주로 집중적으로 논의된 거는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가는 시점에서 가계부채 문제라든지 중소상인들의 관련된 부채 문제들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긴급하게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공공은행, 즉 공공금융에 대한 추진을 지역에서 우선적으로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자. 이런 게 핵심적으로 논의됐습니다. 네, 토론회에서 가칭 이음 공공금융센터 설립을 제안하셨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예, 공공금융, 공공은행은 그 인천시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의지만 있으면 이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저희는 이번 지방자치단체 이제 8기 시정부라든지 지방선거 끝나고 난 다음 시정부나 기초단체에서는 이제 공공금융에 대한 대책을 세우자라고 이제 제안을
핵심적으로 했고, 이것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명칭은 좀 검토를 해봐야 될 텐데, 저희가 가칭 이음공공금융센터와 같은 기구를 설치해서 서민금융대책, 서민복지금융대책을 세우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동안에 했었던 지역에 여러 가지 이제 모델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표적으로 뭐 함께하는 인천 사람들이라고 하는 금융 복지 모델들이 있는데요. 이것을 좀 확산하거나 각 지자체별로 이걸 설치해가지고 운영해 보는 게 어떠냐, 이런 얘기들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네, 인천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민관과 정치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기울여야 할까요? 예, 인천은 이제 지역 경제 이제 활성화와 함께 서민 금융에 대한 대책이 이제 뭐 이음카드 정책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작이 돼 왔습니다. 근데 이게 이음카드 정책으로 머무를 것이 아니라요, 요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나 장점들을 살려서 서민 금융 복지 대책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7기 시정부에서 이제 박남춘 시장이 마지막에 요 제안을 해서 이제 TF를 행정기관에는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8기 시정부가 어떤 시장이 들어오든지 간에 서민 금융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구를 민관이 전문가들과 함께해서 공동으로 추진하기 노력들을 각 정치권들이 함께 약속해줬으면 합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이광호 사무처장이었습니다. LG헬로비전에서 우리 동네 희망 공약을 받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공약이 있다면 헬로 경인 페이스북 페이지나 인스타그램 게시글에 댓글을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의견을 소중히 모아 전달하고 추첨을 통해 상품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천세관이 중국산 문신용 불법 마취크림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A씨 등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시가 8억 원 상당의 불법 마취크림 5만 점을 밀수입해 국내에 불법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문제의 마취크림에는 극소량만 사용해도 인체에 위험한 성분이 함유돼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인천세관은 피의자를 검거하는 동시에 판매를 위해 보관 중이던 물품 약 10,000여 점도 압수했습니다. 올해 부천시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6.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8.96% 뛴 서울 강서구, 8.64% 오른 경기 시흥 등 인접 지역의 상승률보다는 낮고 5.27% 상승한 인천 계양구보다는 소폭 높은 수치입니다. 부천시는 개별주택 17,000여 호에 대한 올해 기준 가격을 29일 공시하고 다음 달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부천시가 29일 두 차례에 걸쳐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 주민설명회를 엽니다. 이번 주민설명회에서는 지난해 선정된 고강동 도시재생 사업의 추진 계획을 설명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칠 예정입니다. 사업비 144억 원이 투입되는 고강지역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오는 2025년까지 청동기 선사유적을 주제로 한 10가지의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인천시 교육청이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일선 학교의 학교 시설 개방을 권장했습니다. 시교육청은 교육 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개방에 협조해달라는 내용으로 인천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학교별 상황을 확인하고 교육 과정과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에서 학교 운동장과 체육시설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